주제는 뭐냐면 그 음악을 이해하는 음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레이어스 어떤 층들이 있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층들이 있다가 이 글의 주제야. 음악을 이해하는 데 층들이 있다. 그리고 음악을 이해하는 데 층들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퍼포머들과 리스너들, 그러니까 얘는 연주자들이고 얘는 지금 청취자들이잖아. 연주자들과 청취자들이 음악을 이해하는데 당연히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층이 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음악적인 이해의 층들이란 얘기는 결국에는 이 퍼포머들과 리스너들의 이해의 층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단 내용은 그래, 알겠지? 그리고 당연히 연주자들이 음악을 더 깊게 이해할 거고, 그 다음 청취자들이 음악을 조금 더 얕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거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음악적인 이해에 대한 층이 다르다라는 거를 지금 two roadmaps라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그 음악을 이해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닉 로드맵스라고 표현하거든. 이게 무슨 뜻이지? 소리의, 그러니까 소닉이란 말이 소리의란 뜻이잖아. 소리의 안내서라고 표현하고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가사를 가지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좀 더 깊은, 그러니까 연주자들은 보통 겉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잠깐만, 이게 왜냐면 저 음악적 안내서가 뭐냐고 아빠한테서 많이 물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음악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 이해하게 해주는 어떤 지침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음악 안내서라고 하는 거거든. 음악을 연주하거나 음악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어떤 그 안내서가 음악 안내서인데, 그 예시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연주자들은 멜로디라던가 조화라던가 리듬이라던가, 그치? 그 음악 안에서의 막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음악을 연주할 거 아니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연주자들의 음악 안내서야.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할 때 사용하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들은,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멜로디가 어떻고 이걸 어떻게 알아? 들을 때 보통 어떻게 듣지? 그냥 전반적인 윤곽만을 가지고 듣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 가사라던가 막 이런 것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음악을 듣는데, 음악을 연주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잖아. 그리고 이런 거를 여기서 음악적 안내서라고 부르고 있거든. 좀 말이 어려워, 알겠지? 소닉 로드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우리가 음악을 연주하거나 음악을 이해하고 듣는 데 있어서의 하게 해주는 어떤 요소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지? 로드맵이라고. 굉장히 어렵다. 근데 그래서 두 개의 로드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음악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 로드맵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청취자들의 로드맵이 따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주자들의 로드맵이 따로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그래서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그치? 퍼포머들과 리스너들, 각각에 대한 음악적인 로드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너무 쉬워, 얘들아. 이 글은 로드맵이라는 것만 좀 잘 이해를 하면 각각 차이점 나오고 끝나. 이게 차이점 나오는 거. 그래서 볼게, 1번부터. 그래서 퍼포머들은 이제 연주자들 먼저 나오지. 연주자들은 rely on, 의존한다. 어디에 의존하냐면 소닉 로드맵스. 우리 소리 음악 안내서라는 거에 의존을 한대. 그치? 소리 음악 안내서에 의존을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지 알잖아. 뭐 멜로디라던가 이런 거에 의존을 한다는 거지, 그치? 뭐 하기 위해서? To navigate their way. 그들의 길을 항해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뚜란 건 뭐를 통해서 컴포지션이 물론 구성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왜냐면 우리가 be composed of가 뭐뭐로 구성되다 이렇게 알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작품이란 뜻으로 써요, 작품. 그래서 한 작품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얘기는 연주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연주자들한테 작품을 통해 나아간다는 얘기는 그냥 연주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기 위해 당연히 음악적 로드맵을 사용하겠지.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어떤 안내서들을 사용한다는 얘기겠지. 아까 말했듯이 뭐 멜로디를 사용하고 막 이런 걸 이해하면서 이제 음악을 연주한다는 뜻이겠지, 그치? 그래서 다 이렇게 좀 알아두면 되고, rely on의 동의어만 좀만 적을게, 얘들아. 다 얘기해봐. 디펜드 말고, 디펜드 빼고. 디펜드 on은 다 알 것 같아. resort to. 그리고, 그치, turn to.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뜻이었지. 그래서 같이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 2번으로 가보면 This is true for, 이것이 사실이다. 뭐의 사실이냐면 Every musical genre or style, 모든 음악적인 장르나 스타일의 사실이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클래식 음악이든지 뭐 팝이든지 뭐 상관없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모든 음악적 장르나 스타일에 다 연주자들은 다 이렇게 소닉 로드맵이라는 걸 사용한다는 거지, 그걸 연주할 때, 알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3번으로 가보면 이제 무슨 얘기로 달라져야 돼? 이제 리스너. 그러면 이제 퍼포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퍼포머들 뿐만 아니라 리스너들 또한 use 로드맵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 뒤부터 이제 차이점이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퍼포머들이 소닉 로드맵을 연주할 때 사용하고, 그리고 모든 음악 장르의 스타일에 상관없이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리스너들 또한 로드맵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차이점이 나온다고 얘기할 거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to나 이덜과 또한이란 뜻이잖아. 둘 다 차이점이 뭐지? to는 앞문장이
긍정일 때 또한이고 여기 긍정문이잖아. 지금 사용한다잖아. 사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앞문장이 우리가 부정일 때 또한이라고 하려면 이더를 쓰는 거 알고 있지, 그치? 추를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볼게. 얘들아, 주제는 뭐야?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각각 리스너든 퍼포머든 이 음악적인 지금 로드맵을 사용한단 말이야. 근데 the biggest difference, 가장 큰 차이점, 뭐와 뭐 사이에서, 이 둘 사이에서. 그래서 퍼포머들의 로드맵과 캐주얼 리스너들의 로드맵 사이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럼 뭐냐, 이렇게 해서 차이점이 이제 나오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둘 다 공통적으로 로드맵을 쓰기는 하는데 이 둘 사이에서의 차이점은 is the level of complexity. 복잡함의 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게 이제 이해를 하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 되고, 알겠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차례대로 퍼포머들의 연주자들의 그런 이 로드맵이란 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by contrast, by comparison, 비교했을 때 그에 비해 리스너의 이 로드맵은 얼마나 간단한지 이렇게 차이점 나오고 끝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내가 다시 4번 문장으로 가서 그 캐주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캐주얼이 무슨 뜻이지? 캐주얼 리스너스 로드맵이라고 표현했어. 캐주얼이 원래 그 자꾸리 막 캐주얼한 차림, 뭐 캐주얼한 분위기라고 하면 보통 격식을 차리지 않은이란 뜻이잖아, 그치? 뭔가 공식적이지 않고 격식을 차리지 않으니까 편안한이란 뜻이거든, 결국에.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듣는이라고 나왔어, 굉장히 길게. 캐주얼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듣는 리스너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치? 사실 이 사람은 연주할 필요가 없잖아. 뭐 엄청 막 틀리거나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 쭉쭉 봐볼게, 얘들아. 그래서 퍼포먼스 맵. 이제 이 퍼포머부터 가보면 이 연주자의 이 지도라는 것은 is necessarily, 반드시 필연적으로 multi-layered, 다층일 수밖에 없고 층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multi-faceted란 표현이 나오는데, 얘들아 원래 facet이라는 단어가 명사로서 측면이나 뭐 면 이런 뜻인 거 알고 있지? aspect처럼. 그래서 멀티패시티드라고 하면 얘도 다면적인 이란 뜻으로 지금 바뀐 거지, 알겠지? 그래서 다층적이고 다면적이, 알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퍼포머의 랩은. 그리고 얼마나 다층적이고 다면적이냐면 부연 설명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다음 장면 가보면 이 퍼포머의 맵이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얘들아 여기선 조심해야 될 게 consist of가 뭐뭐로 구성되다잖아. 왜냐면 맵이 이런 복잡한 것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에도 consist of는 뭐를 못 쓰지? 그치, 뭐뭐로 구성되다라고 해석하더라도 절대 수동태를 쓰지 못하지. 그러니까 be consisted of 이렇게 못 쓴다고 우리가 배웠었지, 그치? 이 자체로서 그냥 수동태야. 그것이 이 맵이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다만 우리가 나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특히 컴포즈가 이제 구성하다잖아. 근데 얘는 무조건 수동태로 써야 돼. 이렇게 써야만 A가 B로 구성되다라는 뜻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능동이 안 되는 거지. 아니면 또 뭐가 있지? be made be made of, 뭐로 구성되다, be made of.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수동태만 되지. consist of는 똑같이 구성되다지만 자동사니까 절대 수동태가 안 되는 능동 형태만 되고, 이 둘은 오히려 거꾸로 수동태로만 써야 돼. A가 B로 구성되다라고 해석할 때, 알겠지?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참고로 comprise는 원래 능수속이 다 되거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 헷갈려서. 얘는 원래 능동만 되고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나머지는 좀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 요 세 가지 정도는 이제 무조건 외워놔야 되겠지, 알겠지? 능동만 되고, 수동태 안 되고, 수동태로만 쓸 수 있고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그것만 정리하면 된다.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 아무튼 이 퍼포머의 랩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많은 상호 연관되어 있는 층들로 구성이 되어 있대, 그치? 층이 많다라는 뜻이지. 근데 그 층들은 어떤 층들이냐면 are accessed, 접근이 되는 층들이지. BPP 쓴 거지. 근데 어떻게 접근이 되냐면 to different degrees, 어떤 다양한 다른 정도까지 이렇게 해석되는 전치사 투지, 그치? 그래서 다양한 정도로 접근이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막 서로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층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 musical demand, 어떤 음악적인 요구에 따라서, 그치?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 뭐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치? 복잡하게 사로 연결되어 있는 그 층이 되게 많다. 이 퍼포머들이 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뒤에 어차피 설명을 해줘. These layers는 앞에 나온 many interrelated layers를 받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는 이 층들은 그러면은 뭐를 포함하고 있냐, 이렇게, 알겠지?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냐면, 우리가 such A as B라고 하잖아.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B와 같은 그러한 A 이렇게 해석하잖아. B와 같은 A겠지? B와 같은 그러한 A 이렇게 해석하지? 그럼 이 상호 연결된 층들은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B와 같은, 즉 멜로디,
아니면은 조화, 아니면 리듬, 아니면 뭐 텍스처도 사실은 질감으로 나오지 않았지? 여기에서 뭐 조화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그치? 그러니까 뭐 화음이고, 여기는 할머니가 화음으로 나왔네? 아무튼 멜로디라던가, 화음이라던가, 리듬이라던가, 뭐 조화라던가, 기타 등등, 과 같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아니면 그러한 붙여도 되고, 그러한 기본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막 서로 지금 막 굉장히 상호 연결돼 있고, 이거를 이제 연주자가 이해를 하면서 연주를 한다는 뜻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8번으로 가볼게. 그에 반해서 by comparison, 그와 비교했을 때 리스너의 맵은 might initially include 미안해. 처음에 포함할 수도 있다. might include 포함할 수도 있어. 근데 처음에는 뭐를 포함하냐면 only general outlines랑 그 다음 expectations 이런 것들만은 포함한대. 그래서 오직 그냥 일반적인 윤곽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나 아니면 어떤 기대들 이런 것들만은 포함하고 있대. 그리고 그게 뭔지 모를까 봐 어차피 뒤에 설명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아마도 the lyrics of a song이라고 하면 노래의 가사들이라던가 아니면 또 overall emotional feeling 이 프로젝트 그것이 주는 어떤 감정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노래를 들으면서 뭐 슬픈 노래인지 뭐 기쁜 노래인지 막 이런 걸 알 수 있잖아. 아니면은 뭐 비트, 박자라던가 뭐 빠른 노래인지 뭐 천천히 가는 노래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도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 로드맵으로서 사용을 한다는 거지. 그치, 괜찮지?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서는 지금 짝대기 뒤에는 어차피 명사가 계속 나열되고 있어서 뭐 딱히 어려운 게 없고 단어 정도만 주의하면 되고 요 입만 한번 되게 이렇게 이거 밑에 이게 좀 아니야. 얘들아 뭐가 맞는 것 같아 사실 이 이시? 그치 노래가 맞지 사실은 노래가 주는 어떤 느낌이 맞겠지. 노래가 주는 느낌?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요 어송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노래 알겠지? 그 노래의 가사 그 노래의 느낌 아니면은 프로젝트가 동사잖아. 지금 여기서 이거 명사로 생각하는 학생이 없겠지. 주다, 뭐 제시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프로젝트 뭐 주입하다, 주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그 노래가 주는 느낌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얘도 필링하고 이 사이에 못 가는 데가 사실은 생략된 형태고 뭐 중요하지 않아서 쓰진 않았지만 그치? 되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text engaged listening engaged listening은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야. engaged가 형용사야 지금. 그럼 어떤 듣기지? 맞아. 얘들아, engage가 참여시키다라는 뜻이니까 참여된 듣기니까 여기 보면은 열중해서 듣는 것이라고 나왔거든. 단어가 열중해서 듣는 것이라고 나왔어. 왜냐면 내가 막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참여돼서 하는 듣기인 거잖아. 그치? 참여돼서 하는 듣기.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것이 필요로 한다. 뭐를 필요로 하냐면 열중된 뭔가 깊게 뭔가 참여된 그런 듣기를 필요로 한다.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또 feeling 채우는 데 있어서 근데 뭐를 채우는 거야? The details of musical landscape 이 음악적인 전경의 세부 사항들을 채우는데 우리가 깊게 들어야 된다라고 해석하면 돼. 근데 지금 얘들아 왜냐면 이 앞에는 단순히 그러니까 음악적 전경이란 건 이 general outline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냥 먼 풍경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것만을 우리가 처음에는 그 맵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야. 청취자가. 근데 사실은 이 음악적 전경의 세부사항을 채우긴 해야 되잖아. 우리가 이것만을 가지고서는 음악을 이해하기가 좀 부족하잖아. 그치? 채우기 위해서는 더 열중해서 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지. 그치? 그렇게 하는 것은 열중된 듣기를 필요로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리고 문법 구조를 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확하게는 이 이시 가져야 그것이 필요로 한다. 열중된 듣기를.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 사실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긴 하거든. 알겠지? 투부정사 하는 것이 이렇게 알겠지? 투부정사 하는 것이 열중된 듣기를 필요로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괜찮니? 그래서 뭐 전반 내용 딱히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아직 병우쌤이 넣었는데 이거 약간 나는 뭐야 했는데 그 축구 선수 이름이야. 그치? 알지 그치? 나는 몰랐어 사실. 뒤에 메시는 알아. 메시 나오지 않아. 근데 사실 음바페 최종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봐봐. 이것만 좀만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청취자든 아니면은 연주자든 둘 다 어떤 음악적인 길잡이를 통해서 음악을 이해하잖아. 그치? 뭐 연주하고 듣고 하잖아. 그때 연주자의 길잡이는 조금 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다층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청취자의 길잡이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하지. 근데 뭐 윤곽이나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알긴 하지만 사실은 좀 능동적으로 더 참여해서 청취를 해야 이제 더 정교하게 노래를 들을 수 있다. 그 필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세부사항들 알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넘어가기 전에 미안한데 내가 앞반을 적었기 때문에 단어 하나만 좀만 적을게. engaged가 결국에는 약간 열중해서 듣는 표현이잖아. 우리 빠져있는 이란 형용사 또 동의어 알고 있는 거 있어?
막 빠져있는, 열중되어 있는. 우리가 보통 absorbed라고 흠뻑 적셔져 있는 거니까 어떤 그 상황에, 그치? 이렇게 쓰던 거 아니면은 immersed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요런 단어들도 다 이제 어딘가에 흠뻑 뭔가 열중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그치? 열중되어 있는이라고 할 때 빠져 있는 거니까 absorbed나 immersed나 뭐 engaged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알겠지? 열중된이라고 생각하면 되네, 열중된. 그치? 22-4. 볼 게 없어. 22-4는 조이 바첼러라는 사람의 생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야. 조이 바첼러라는 사람의 생애. 그래서 얘도 빠르게 보면은 그냥 쭉 나열된 글이니까 볼게 되나? 이 조이 바첼러라는 사람이 이 여자인데 어떤 여자냐면 British based animator야. 영국계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영국을 바탕으로 한 뜻은 영국에서 태어난이라는 뜻이겠지, 그치? 영국계 그 다음에 만화영화 제작자, 애니메이터 알겠지? 이 여자는 영국 사람인 만화영화 제작자인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뭘 한 사람이냐면 founded. 그러니까 found가 아니라 founded니까 뭘 했던 사람이야? 설립했던 사람이지. 찾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치? 그래서 이 할라스 앤 바첼러 스튜디오라는 것을 설립했던 사람이야. 누구와 함께? 존 할라스와 함께. 누구지, 존 할라스는? 남편이야, 남편. 나중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남녀 사이 친구란 없어. 처음에 직장 동료를 만나고 내가 나중에 둘이 결혼하네. 내가 여기까지. 내가 말하지 않았나? 지금 만나는 사람도 내가 한 6년 전에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을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한 거의 6, 7년 됐어 진짜. 완전 옛날에 학생에서 일했다. 한 번 같은 팀이 됐거든. 우리가 같은 학원에 있으면서 그냥 좀 큰 학원이었어가지고 학년별로 한 6, 7명 선생님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다 다른 층에서 일을 했는데 딱 한 번 고1 팀을 같이 하고 그 뒤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그 선생님 개원을 했어 작년에. 그러면서 이제 나도 사실 개원의 꿈이 있거든 한 2, 3년 안에.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이것저것 막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제 진전이 되었다. 근데 아무튼 아무튼 두 번째 거. 아무튼 봐봐 얘들아. 그래서 이 사람이 스튜디오를 개원을 했어? 스튜디오 맞아, 개원이지? 스튜디오를 지금 설립을 했는데 당연히 무슨 스튜디오겠어 얘들아? 애니메이터니까 당연히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스튜디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 남편하고 미래 남편과 함께 결혼을 하고 설립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이 사람하고 같이 설립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보면 이 바첼러의 아빠가 encouraged라는 거는 원래 뭐 권장하다 이런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그녀의 이제 그림 스킬을 as a child 어렸을 때 권장했다기보다는 이제 발전시켜줬다가 좀 자연스럽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걸 배울 수 있도록 뭔가 학원에 보내주고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조심하면 되고, 그다음 3번으로 가보면 despite some difficulties in her childhood, 그녀의 어린 시절 동안에 약간의 어려운 점이 좀 있었어. 근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라고 좀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 despite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지? in, spite of 쓰면 되고. 이제 어떤 어려움인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아무튼 가정상이나 이제 사실 뒤에 가난했다고 나오거든.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첼러가 won a school scholarship이라고 하면은 뭘 한 거지? 장학금을 딴 거지. 장학금을 탄 거지. 그치? 엄청나죠, 엄청. 그리고 문장 끝났어. 뒤에 지금 원이 동사고 school scholarship이 목적어잖아. 근데 문장 끝난 다음에 ing가 나오는 해석이 그치,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to가 붙냐 안 붙느냐도 이제 다 알잖아. attend 다음에 to가 안 붙어야 이 학교에 다니면서, 그치, 참석하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to 안 붙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고, 여기 앞에 접속사 없으니까 분사구문 쓰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고. 아무튼 왓폴드에 있는 이 예술학교에 다니면서 얘가 이제 장학금을 탄 거지. 얘들아, 혹시나 여기에 만약에 and가 있어. 그럼 어떻게 써야 맞지? 물론 순서는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한데 attended라고 써야 되지, 동사로. 그때는 지금 접속사가 사이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사구문으로 쓴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원하고 attended가 서로 병렬이 돼야 맞을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순서상은 다니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받는 게 맞긴 하지만 알겠지? 그 차이점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가보면 그녀의 이 공부가 were successful, 굉장히 성공적이었어. 그치? 사실 장학금도 받고 공부를 잘했지. 성공적이었지. 그렇지만 due to a lack of money,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돈의 부족 때문에 그녀가 was unable to continue. 계속할 수 없었고 학업을. 그리고 instead는 대신에라는 부사지 대신에 began to work. 또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지. 그치 안타깝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was랑 began 병렬인 거. 왜냐하면 너네가 대충 읽으면 to continue랑 병렬을 시킬 수도 있거든 여기 원형으로 begin 이렇게. 절대 그냥 begin이나 to begin 했으면 안 되지. 그러면 unable이 걸리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할 수가 없었고 그녀가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알겠지? 만약에 여기를 begin이나 to begin으로 쓰면 unable to begin 이렇게 돼버리니까 틀렸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계속 가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냐. 일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일을 그럼 어디서 했는지. 그녀가 열심히 잘 일을 했어. 어디에서? in an animation studio에서 for 3 years 3년간 열심히 잘 일을 했대. 뭐 할 때까지? 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클로즈드 문을 닫을 때까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 it은 앞에 있는 on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대명사고 그리고 나서 그녀가 found work 3년간 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지. 이렇게 문을 닫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일을 찾았는데 이번에 어디서 찾았냐면 프린팅 컴퍼니에서 찾았어. 인쇄회사에서. 근데 뭐로써? 이제 포스터 디자이너로서. 그래서 인쇄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포스터 어차피 애니메이션하고는 비슷하니까 그림을 이제 그렸던 거지. 그치? 포스터를 그렸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미안해. 색깔 바꾸고 싶은데. 여기. 너무너무 중요하지. 일단 문장이 끝났어 여기서. 그치. 그리고 새로운 절이 지금 나오잖아. 그럼 접속사를 넣기는 해야 돼. 근데 그냥 위치를 넣을 수가 없지 우리가. 그치? 그러니까 위치를 혹시나 앞문장으로 잡고 뭔가 계속 이어가려고 하더라도 뒤가 너무 완전하잖아. 그녀가 일을 찾았다 완전하잖아. 그럼 위치는 안 돼. 그래서 전치사 위치를 넣어서 애프터 위치를 쓸 거고 얘들아 얘는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원래는 문장이 끝났어 여기서. 그리고 나서 after 대신하 디스 그 사실 후에 그러니까 이 대신하 디스는 앞문장을 갖는 거야. 이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3년 동안 일한 거 후에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지금 3년 동안 일했다라고 앞에서 나왔잖아. 그리고 그 3년 동안 일한 거 후에라고 하고 이제 뒤에 문장이 이어지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 접속사를 대명사 안으로 집어넣으면 무슨 대명사로 바뀐다고 얘기했었지? 관계대명사. 그래서 애프터 위치가 된 거들 알겠지? 굳이 문법 구조를 좀만 얘기하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얘가 애프터 위치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지? 그래서 혹시나 앞에 end가 있으면 결론은 위치를 쓰면 안 되지 또 얘는. 그치? 앞에 접속사가 있으면 다시 대명사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리고 이 대신하 디스가 받는 건 한 단어가 아니라 이 앞문장 전체. 3년 동안 일했다는 건 사실 후에 일을 찾은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and하고 and subsequently로도 바꿀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지금 애프터 위치를. 근데 이제 무조건 막 애프터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라기보다는 then이 무슨 뜻이야? 그리고 나서 subsequently가 무슨 뜻이야? 그 후에.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그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 똑같은 뜻이잖아. 그러니까 애프터 대사가 똑같은 거잖아, 애들이 알겠지? 그리고 그 후에,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다음에 그 후에 다 같은 뜻이잖아,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그냥 무조건 애프터 위치를 바꾼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후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굳이 부사 같은 것들이 지금 들어간 거지, 자리 알겠지? 그래서 그것만 좀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 얘들아. 그녀가 remained, 남아있었다. with the poster company에 for 6 months, 6달 동안 남아있었대. 근데 이게 조금 논란이 있었거든. 내가 그래서 이거 카톡방에 올린 게 이건데, 이 회사가 앞에 있는 이 회사랑 같은 회사더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여기에서 인쇄회사라고 해가지고 근데 분명히 이제 남아있었고 그 다음에 그 더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분명 이 회사가 맞는 것 같기는 해.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처음에 3년간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일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인쇄회사로 옮겼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인쇄회사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했다 이렇게 들어가야 맞긴 하거든 내용상으로. 근데 이제 여기는 인쇄인데 여기는 포스터로 바뀌어가지고 근데 그냥 여기서 포스터를 그렸잖아 얘가. 그래서 그 포스터를 인쇄하는 회사인 거야. 그래서 포스터 회사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찾아봤어 그래서 일생을. 근데 딱 이 중간에 다른 데서 일을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 아니 이게 그래서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 우리가. 뭐야 도대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렇게. 근데 같은 거로 봐야 될 것 같아 여기서.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여자가 이 회사에서 6개월 동안 계속 남아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존 할라스라는 사람을 만난 거지. 그 회사에서 알겠지? 이렇게 그치?
만났다. 그래서 remained와 met이 병렬이고 그 다음에 계속 가보면 at a short trip, 짧은 여행 후에 근데 어디로 짧게 여행을 갔냐면 존스 네이티브 헝가리로 여행을 짧게 갔대. 무슨 말이야 존스 네이티브 헝가리란 게? 존의 고향인, 그치? 존의 고향인 헝가리로 지금 여행을 짧게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존은 결국엔 헝가리 사람인 거야. 이 여자는 아까 영국 사람이었잖아, 그치? 여기로 여행을 잠깐 짧게 갔어. 그리고 난 다음에 they returned to Britain.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지? 브리튼으로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그 영국에서 돌아온 영국에서 1940년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 Founded Hallas and Bachelor Studio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멜비드 결혼을 했다. 순서 조심해야겠다. 난 결혼하고 차린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일단 설립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한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founded와 또 married가 병렬이고 여기서. 그 다음에 1950년대에 알겠지? 그래서 1940년에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10년 정도 지난 후지. 1950년대에 그 스튜디오가 이 얘네들이 세운 이 스튜디오가 began work. 작업을 시작하지. 근데 온 뭐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냐면 애니멀 팜이라는 거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지. 근데 애니멀 팜이 지금 대명사 이게 앞에 대문자로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작품 이름이 작품 이름. 이 애니메이션이야. 동물들 나오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한 작업을 시작한 거지. 그리고 이 애니멀 팜이 뭔지 어차피 위치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럼 이 애니멀 팜이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 which became 되었던 작품이야. 근데 뭐가 됐냐면 one of its best known films. 그 회사에 가장 잘 알려진 이 만화 영화들 중에 하나가 되었던 이 작품이 바로 애니멀 팜이라는 거고 그리고 해석을 계속해보면 또 뭐가 됐던 거야? 영국에 있어서 최초의 피처 렌스란 건 장편은 길이가 긴 어떤 이 애니메이션이 됐었던 영화가 바로 만화 영화가 바로 애니멀 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애니멀 팜이란 게 실제로 그 전에는 이제 만화 영화가 길게 나온 적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막 1시간 막 이렇게 되는 건 엄청 긴 거잖아. 근데 이제 최초로 그렇게 영국에서 나왔던 긴 장편 만화 영화였던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회사를 대표하는 몇 가지 안 되는 어떤 필름들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용을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 에즈레즈가 들어있어. 에즈레즈는 B 에즈레즈 A야. A 에즈레즈 B야. 근데 사실 여긴 상관이 없어, 그치? 우리가 앞에서는 되게 중요했는데 여기는 어차피 뭐 요게 먼저든 사실 뭐 크게 상관이 없잖아. 둘 다 된 건 맞잖아, 그치? 그래서 물론 우리가 B 에즈레즈 A를 앞에서 이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알아야 되긴 하지만 뭐 A를 꼭 먼저 여기서는 해석할 필요가 없긴 하지, 그치? 아무튼 둘 다 이제 됐던 거지. 그 다음에 원 오브 뒤에 무조건 무슨 명사? 복수명사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츠가 뭔지도 알아야 돼. 뭐에 가장 잘 알려진 만화 영화야? 그 스튜디오에 그 회사의 이렇게 닿는 거지, 그치? 되는 거지? 그래서 대열이 아니라 이츠라고 쓴 거지. 이 얘네들이 만든 이 스튜디오의 가장 잘 알려진 영화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알겠지? 우리가 대명사가 나오면 어쨌든 항상 조심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그냥 쭉 나열되는 글이라서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것까지 하고 잠깐 쉴 거야, 얘들아. 23-G로 가보자. 23-G의 주제는 뭐냐면 Beyond Individual Control이라고 나왔는데 나 여기서 너네 이 무슨 뜻인지 알아? 개인 통제를 넘어선다는 건 내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 그치. 뭐 국가나 사회적인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이 글의 핵심 소재는 사회적 해결책이야. 사회적 해결책.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를 위한 해결책이냐면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 환경적인 어떤 유해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환경 위험성들이 있을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 그러면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글의 주제겠지. 여기 사실 예시가 그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물이 오염됐거나, 그치? 마리수가 오염됐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니면은 뭐 옆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어. 그건 약간, 뭔가 담배 피면 안 되는 장소에서 담배 펴가지고 연기를 맞아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 그럼 사실 이제 그런 것도 내 개인적인 통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럼 그런 거는 뭐 사회적으로 뭔가 좀 더 제재를 해준다던가 그런 사회적인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좀 알아두면 되겠지. 그리고 다음 문제도 그 주제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목이고 똑같은 얘기로서 결국에
사회적 행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회적 행동이 are needed, 필요하다가 이 글의 주제야. 뭐를 위해서 필요하냐면 harmful environmental factors, 해로운 환경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행동이 필요하다가 이 글의 주제야. 그리고 그 해로운 환경적 요소란 건 개인들이 피할 수 없는, 아까 말했듯이 알겠지? 그런 상황. 개인이 스스로 혼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위험적인 환경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 빨리 국가나 사회가 해결책을 내줘야 된다.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복귀 얘들아 빨리 1번부터 봐보자. 일단 3번부터 이제 주제가 나오고 1, 2번에서는 왜냐면 3번 얘들아 여기 주제인데 여기에 정확하게 사회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 societal action이란 표현이. 그래서 이 앞에까지 이제 거기까지 가는 전제 조건이 알겠지? 다시 1번으로 가서 보면 환경적인 hazard, 위험 요소들은 뭐를 포함하고 있냐. 그래서 1번 문장은 환경적인 위험 요소,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위험 요소들은 사회가 해결해줘야 된다는데 이 환경적 요소의 정의가 나올 거야. 그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개인의 환경의 위험 요소들은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biological, physical, and chemical 원스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어. 일단 생물적이고 그다음 물리적이고 그리고 화학적인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데 이 원즈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치, 앞에는 hazard겠지? 그래서 그 environmental을 이렇게 풀어서 준 거지, 그치? 그러니까 환경적이란 거는 뭐 화학적일 수도 있는 거고 물리적일 수도 있는 거고 생물학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그런 환경적인 위험 요소들이 이런 위험 요소들이다. 언론 미드가 뭐뭐와 함께란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환경적인 위험에 포함이 되는 거고 뭐와 함께 또 환경적 위험이 포함이 되냐면 우리 인간의 행동들도 사실은 환경적 위험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치? 아까 말했잖아, 우리 막 담배 피고 막 이런 거 알겠지? 그래서 인간의 행동과 함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다 환경적 위험 요소라고 표현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을 꾸며주고 있어. promote or allow exposure라고 했는데 노출이라는 것을 촉진시키거나 혹은 허락해주는 인간의 행동들이라고 했거든. 이 노출은 뭐에 대한 노출일까? 약간 위험 요소에 대한 노출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이런 위험 요소들 자체도 환경적 요소고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 그치? 뭐 물리적이고 이런 생물학적이고 막 이런 위험한 상황들에 노출하도록 더 촉진시키거나 허락하는 그런 인간의 행동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환경적인 어떤 할자드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봐봐, 담배 연기는 케미컬 할자드에 해당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 노출을 우리 인간의 행동이 지금 촉진시키고 있는 거잖아. 막 내 앞에서 피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다 이제 환경적 할자드 안에 포함이 된다 뭐 이런 뜻이겠지, 그치? 계속 가볼게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다 환경적 요소인데 some environmental contaminant, 일부 환경적인 오염원들은, 그치? 우리가 contaminant가 오염을 시키는 오염원이고 컨테미네이션이 오염이고 컨테미네이트가 오염시키다라는 동사고, 그치? 좀 구분을 하면 되고. 아무튼 일부 환경적 오염원들이 are difficult to avoid. 뭐 하기가 어렵지? 피하기에 굉장히 어려워,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환경적인 위험 요소인데 근데 일부는 되게 피하기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지? 일부는 피하기 어렵대. 그리고 문장 끝났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괄호가 쳐져 있는데 이 괄호 안에는 쭉 보니까 명사가 나열돼 있잖아. 뭐에 대한 예시겠어? 어떤 컨테미넌트? 그치? 피하기 어려운 컨테미넌트들이 그냥 쭉 나열되는 거.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피하기가 힘든 컨테미넌트. 더 breathing, 호흡하는 거. 근데 뭐를 호흡하는 거지? 그치? 오염된 공기, polluted air를 호흡하는 거. 이건 피할 수 없어. 어떻게 피해? 두 번째는 더 drinking, 마시는 거, 음용. 근데 뭐에 대한 음용이냐면 화학적으로 오염된 공공의, 그러니까 drinking water 자체가 식수였잖아, 식수, 그치? 우리 다른 지문에서 배웠었지, 식수. 이런 것들. 아예 오염된 식수라던가 이런 거 마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딱히 피할 수가 없지. 그치? 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아니면은 노이즈, 소음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가 피하기가 조금 어려운 컨테미넌트에 해당되는 거지. 근데 소음은 소음인데 어디에서 소음이냐면 오픈 퍼블릭 스페이시스. 그래서 어떤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소음이 들린다던가 이런 것들도 피할 수가 없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피하기 어려운 어떤 환경적인 오염원들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보면 문장 끝났고 in these circumstances, 이런 상황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상황들에서 exposure, 노출이라는 것은 largely, 상당히 involuntary. 무슨 뜻이지? 그치?
그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봐봐. 비자발적인이라고 외웠잖아. 내가 발룬터리가 내가 막 의도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 본의 아니게 일어난다라는 뜻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 사실 뭐의 동의어로 다른 지문에서 외웠냐면 오토매틱, 언컨셔스, 무의식적인의 동의어로 외웠거든? 왜냐면 무의식적인 거니까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 유의어로서 여기서 말하는 이게 자동적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어색해. 물론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노출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되지만 노출이 결국에는 불가피하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불가피하다가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해. 그치? 노출이 나도 모르게 막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이제 그러니까 노출이 불가피한으로 바꿔도 사실 문맥상으로 괜찮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밑에 보면 단어 중에 forced라는 표현이 나와. forced.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잖아. 나는 강요된 거잖아. 이렇게 노출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바꿔도 여기서 딱히 상관이 없는 거겠지. 알겠죠? 불가피하고 강요받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알겠지? 그치? 그래서 동의어처럼 좀 같이 알아두면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3번으로 가보면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hese factors 이러한 요소들에 있어서의 제거나 아니면 감소야. 이런 요소들은 어떤 요소들이야? 불가피한 요소들. 그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이런 요소들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감소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제거라는 것이 may require 요구할 수 있는 거지. 뭐를 요구하는 거야? 사회적 행동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제인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하자드가 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일부는 사실은 피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뭐 소음이라던가 물 오염됐다던가 막 이런 거 식수 오염됐다던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런 요소를 없애려면 당연히 사회적 행동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사회적 행동이라는 말이 어려울까봐 예시를 줘. 서치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어? 첫 번째는 public awareness. 그치? 공공의 어떤 인식을 올린다던가, 그치? 그러니까 뭐, 물을 깨끗이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막 우리 대중의 인식을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public health measures. 진짜로 이 공중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한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social action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알겠지? societal action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뭐, societal과 social은 큰 차이가 없어, 참고로. 그 다음 얘들아 이제 뒤부터는 좀 내용이 뭐 보면 구체적 사례나 좀 이제 주제 나왔잖아.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나오고 끝나, 알겠지? 가볼게 4번으로 실제로 in many countries 많은 국가들에서 the fact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some environmental hazard 일부 환경적인 위험 요소가 are difficult to avoid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야. 근데 어떤 수준에서? 이 개인의 수준에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일부 환경적인 요소들은 개인 수준에서 피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그렇다는 사실이 is felt, 느껴지는 거지. 근데 뭐하다고 느껴지냐면 더 도덕적으로 egregious가 무슨 뜻이었지? 그치? 기분이 나쁜. 그치? 굉장히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느껴지는 거지. then 뭐보다? hazard보다, 위험 요소들보다. 근데 어떤 위험 요소들이냐면 can be avoided, 피해질 수 있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다시 한번 좀만 봐보면 개인적으로 어쨌든 피하기가 어려운 위험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피할 수 없다란 얘기는 강제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치? 개인적으로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은 강제 노출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다는 사실이 내가 강제 노출이 된 무언가에 내가 개인적으로 피할 수 없어 라는 그 사실이 어떻게 느껴지겠어? 당연히 더 기분이 나쁘게 도덕적으로 더 안 좋다고 인식이 될 수밖에 없지, 그치? 뭐보다 당연히 피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보다,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여기 나오거든. 내가 개인적 선택에 의해서 내가 담배를 펴가지고 내 담배 연기를 마셨어. 뭐 그런 거는 사실 괜찮아. 근데 그것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담배를 펴가지고 담배를 맞거나 막 이랬을 때, 사실 그랬을 때 도덕적으로 더 뭔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도덕적 인식에 있어서 더 안 좋다고 느끼는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좀 어렵지?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 내가 개인적 수준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더 기분이 나쁘다는 거 알겠지? 내가 개인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보다, 알겠지? 괜찮아? 부연 설명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그 다음에 여긴 다시 한번 보면 이 대신 무슨 대시야? 동격 대시야. 왜냐면 뒤가 어차피 뭐 difficult에서 너무 완전하잖아. 뒤가 완전하고 앞에 더 팩트 있으니까 동격 대시고 더 팩트가 주어고 사실이 느끼는 게 아니잖아. 느껴지는 거잖아. 사실이 어떻게 느껴? 사실이 이거 하다고 느껴지는 거잖아. be felt to 이렇게 쓴 거지. 뭐 하다고 느껴지다. be felt to 라고 썼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괜찮고 알겠지?
그래서 요거 내용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알겠지? 도덕적 인식은 사실은 내가 강제로 노출됐을 때,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강제 노출이 있었을 때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 좋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그 예시까지 나와. 예를 들어서 지금 주어가 두 개야. having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동명사 주어고 or 여기가 S1, being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동명사 주어야. 그러니까 예시가 두 가지가 나와.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having no choice but to drink water.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지? contaminated with very high levels of arsenic. 매우 높은 수준의 이 비소와 함께 오염된 물인 거지. 꾸며주고 있지. 오염된 물. 그치? 그 물을 어쩔 수 없이 마시는 상황이라던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강제 노출이 된 상황이잖아. 그치? 내가 내 선택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being forced to. 강요받는 거잖아. 뭐 하도록? passively. 수동적으로 그냥 마실 수밖에 없도록. 그치? 호흡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받는 거야. 근데 뭐에서? 이 담배 연기에서. 근데 어디에서야 그게? 레스토랑에서 알겠지? 식당에서 담배 연기를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outrageous. 뭘 하는 거지? outrageous people. outrage는 동사로 화나게 하다, 격분시키다.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격분시키는 거지. 근데 어떻게? more, 더 많이 된 뭐보다? the personal choice, 개인적인 선택보다. 근데 그 개인적인 선택이 of 뭐에 대한 선택이냐면 whether an individual smokes tobacco. 그치? 한 사람이 담배를 피냐 마냐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것보다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시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어쩔 수 없이 담배 연기 수동적으로 마시고 하는 이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을 좀 열받게 한다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똑같은 얘기인 거죠. 두 개가 같은 얘기인데 얘는 이거에 대한 그 예신 거잖아. 더 구체적인, 알겠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더 나쁘다고 여겨진다는 얘기가 더 화가 나는 거잖아. 그렇게 했을 때, 알겠지? 괜찮지? 그래서 좀 그렇게 내용을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문법을 좀 다시 한번 보면 뭐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은 이제 모를 리가 없고 뭐 할 수밖에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외웠을 거니까. 그 다음에 강요를 받는 거니까 빈 PP 쓰는 것까지. 근데 얘들아 여기 수일치를 주어가 두 개인데 s를 붙였어. 왜 그런다고 했지? 주어가 두 개여도 이렇게 오어로 이어질 때는 그치, 뒤에 있는 거에 수일치를 맞추라고 했는데 마침 뒤에 동명사가 있지. 그러니까 단수 취급하는 게 맞지. 주어가 길다고 무조건 복수 취급하는 게 아니라 outrageous s를 좀 잘 붙여주면 되고, 나머지는 사실 문법적으로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 이거 하나만 몇 가지만 더 얘기하면 얘는 그럼 if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가 없지. 했잖아 우리. 그러니까 명사절인지 아닌지 if는 두 가지 자리에 쓰일 수 있다 그랬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와 어떤 자리지? 그치. 앞에 가주어가 있을 때 진주어 자리라던가 아니면은 뭐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근데 얘는 지금 뭐의 목적어 자리에 웨더절이 쓰인 거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당연히 if는 들어갈 수가 없지. if는 진주어 자리에만 쓰던가 앞에 가주어 이시 있을 때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만 쓰이던가 동사 뒤에서만 쓰이던가, 알겠지? 그래서 얘는 당연히 if가 안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얘들아 여기를 사실 다른 걸로 바꾸지는 못해. 근데 원래 have no choice but 원형은 두 가지 표현으로 다른 걸로도 바꿀 수 있지. 근데 이 자리는 못 바꿔. 왜 못 바꾸는지는 알려줄게. 근데 원래 바꿀 수 있는 표현 알려줘봐. have no choice but 동사 원형. 뭐 할 수밖에 없다. cannot help ing. 얘도 ing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cannot help ing 말고 또 뭐가 있지? cannot help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but 동원을 쓰는 게 포인트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have no choice는 but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는 게 포인트고 cannot help 뒤에는 동명사를 쓰는 게 포인트고 cannot을 똑같이 쓰되 help나 but이 들어있으면 여기 또 원형을 쓰는 게 포인트고 이게 이런 거에 좀 집중해서 외우면 되겠지. 다 같은 뜻이야 원래. 근데 여기는 못 바꾸긴 해,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못 바꿔도 뭐 다른 데서 나올 수는 있잖아. 뭐 그게 그 일치 문제로 나온다던가 뭐 서술형으로 나온다던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왜 못 바꿀까 저기는? 동명사로 바꿀 수가 없어 사실은. 왜냐면 캔낫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 여기는 조동사가. 근데 바꿀 수가 없잖아 사실은, 그치? 그래서 요 자리는 못 바꿔 쓰는 게 맞아. 근데 그래도 같은 뜻이란 걸 좀 알고는 있어야 돼, 알겠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these factors, 이러한 요소들.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이란 거는 방금 4번 문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더 도덕적 심각성을 느끼고 분노하는지에 대한 그 요인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강제 노출을 당했을 때 더 분노한다라는 그 요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강제 노출이라는 그 요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해.
when 뭐 할 때 중요하냐면 우리 갑자기 when이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지? 누군가가 한 사람이 considers 고려할 때. 근데 뭐를 고려할 때 중요하냐면 지금 이 how가 목적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간접어문으로서 어떻게라고 해석하면 되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무슨 말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결국에는 그 환경적 위험이 감소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게 변화인 거잖아. 추구하는 변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 앞에 요소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 요소들은 누군가가 어떻게 그 변화, 즉 이 문제, 이 위험 요소들을 감소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를 고려할 때 지금 해결 방법을 찾을 때 이 요소들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뜻이겠지. 그치? 괜찮니? 23-1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 이 마이너 스트로크에 대한 얘기거든. 얘들아. 마이너 스트로크이 무슨 뜻일까? 스트로크이 무슨 뜻이야? 스트로크. 맞아. 스트로크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뇌졸중이란 뜻이 있고 여기서는 일단 뇌졸중으로 쓰였고 아니면 우리 어떤 그 글씨나 이런 붓의 한 획 할 때도 우리가 스트로크라고 하고 아니면 때리기, 치는 거 이렇게 그 때리는 것도 우리가 스트로크라고 부르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뇌졸중이란 뜻이야. 근데 메이저 스트로크하고 마이너 스트로크가 나뉘어서 나와. 그럼 무슨 뜻일까? 둘 중에 하나는 대뇌졸중이고 둘 중에 하나는 소뇌졸중이야. 그럼 얘가 소뇌졸중이고 얘가 대뇌졸중이라는 뜻이겠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너무 쉬워. 그냥 그러니까 마이너 스트로크를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가 이 글의 주제야. 마이너 스트로크를 인지해야 돼. 근데 그걸 왜 인지해야 되냐면 이거는 the gentle knock before the storm이거든. 스톰이 오기 전에, 폭풍이 오기 전에 부드럽게 우리한테 오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노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이너 스트로크 어웨어니스거든. 이거를 인지해야만 해. 그래야 우리가 폭풍이 오기 전에 조용하게 노크를 얘네들이 해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너네가 인지해야 되겠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스톰이란 게 그럼 여기서는 대뇌졸중이야. 대뇌졸중이야. 대뇌졸중. 발음 좀 어려워더라. 대뇌졸중이 오기 전에 사실은 소뇌졸중이 먼저 오거든.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 소뇌졸중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인지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게 소뇌졸중의 증상이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들이 이제 곧 대뇌졸중이 올 거야 라고 이제 우리가 조용하게 알려주는 거잖아. 그치? 이거를 인지해야만 사실은 대뇌졸중에 걸리면 우리가 사망할 가능성도 있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대뇌졸중이 오기 전에 우리한테 소뇌졸중이 계속해서 나 오고 있어라고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이제 그거를 인지해야 된다가 이 글의 주제라고 알겠지? 그리고 그거를 여기에서 이제 프리커서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초기 디텍션, 감지와 그 다음에 예방이 중요하다. 뭐에 있어서? 이 소뇌졸중에 있어서. 근데 그게 뭐로서의 어떤 감지와 예방이냐면 precursor to major strokes. 제뇌졸중에 대한 어떤 전조 증상으로서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너네가 여기 밑에 보면 harбinger라는 단어가 전조 증상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거랑 사실은 이 precursor가 똑같은 얘기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둘 다 전조. 저 벌레가 자꾸 돌아다녀가지고 신경 쓰이네. 이제 1번부터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 그치? 왜? 너네가 왜? 누가 벌레인 줄 알았어? There are two forms of strokes. 내가 그냥 쉬워. 아까 말했듯이 계속 비교되고 있는 글이야. 이 대뇌졸중이 오기 전에 소뇌졸중이 온다. 그래서 하면서 두 가지 이제 차이점을 비교해주고 있는 거라서 일단 그 스트로크에 있어서 뇌졸중에 있어서 two forms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두 가지 형태가 뭐냐면 당연히 큰 것과 작은 것. 대뇌졸중과 소뇌졸중이 이제 각각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em. 그것들 사이에서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것들 사이에서 유일한 차이점은 이렇게 나오고 있지. One is the harbinger of the other. 하나가 나머지 하나의 전조 증상이라는 거.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나오거든. 소뇌졸중의 증상이 사실 정해져 있진 않아. 그러니까 뭔가 대뇌졸중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그게 굉장히 막 변하기도 많이 변하고 강도도 막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막 엄청 큰 차이점이 있진 않고 사실은 이 둘의 그래서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 이 둘 사이 유일한 차이점은 사실 하나가 나머지 하나의 전조 증상이라는 거라고 알아주면 되고 여기는 당연히 여기 더 디아더를 주시면 되겠지. 미안해. 디아더. 여기를 막 어나더 아니면 그냥 아더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우리가 디아더는 언제 쓰지? 제일 나머지 거 하나 쓸 때 디아더 쓰잖아. 나머지 하나를 우리가 디아더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원래 아더는 나머지고 더가 붙어 있으면 더 이상 남은 게 없는 거잖아.
알겠지? 디아더라고 써야 돼. 우리가 그래서 두 가지가 주어졌을 때 항상 하나는 무조건 원이고 나머지를 디아더라고 잡는 이유가 더 이상 남은 게 없잖아. 그게 마지막 거잖아. 근데 만약에 어나더를 쓰면 무슨 의미가 돼버려?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더 하나가 아니면 막 더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왜냐면 어나더는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또 다른 것이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어나더를 쓰거든, 알겠지? 그래서 결론은 디아더를 꼭 써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쭉쭉 가볼게, 얘들아. 그래서 이 어쨌든 전조 증상이 어떻게 전조 증상인지 되게 얘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many years earlier. 수년 전. 근데 before. 뭐 하기 수년 전이냐면 full-fledged stroke이 develops 하기 수년 전에 라고 해석하면 돼. 우리가 full-fledged라는 단어가 뭐라고 외웠었지? 그렇지. 약간 완전히 발달된 원래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본격적인이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본격적인 그 스트로크가 발달되기 전 몇 년 이전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본격적인 이 뇌졸중은 어떤 뇌졸중을 얘기하는 걸까? 소뇌졸중일까? 대뇌졸중일까? 대뇌졸중일까? 왜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어려워? 대뇌졸중이 생겨나기 전 몇 년 전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2024년에 대뇌졸중이 왔어. 한 2020년이나 2021년부터 알겠지? 그래서 그때부터 some of the victims, 몇몇 그 희생자들 중에 몇 명, 그러니까 대뇌졸중의 희생자들이겠지? 몇 명이 may get 얻을 수도 있다는 거야. 얻을 수도 있어. 뭐를 얻을 수도 있냐면 temporary attacks. 일시적인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뭐 일시적인 공격이야? weakness of the body. 몸의 약함. 그치? 그러니까 몸이 약하다는 그 증상을 좀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대뇌졸중이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그 대뇌졸중의 피해자들이 그 희생자들이 좀 이걸 느낀다는 거지, 그치? 내가 몸이 약해졌구나라는 거를 대뇌졸중이 오기 전 몇 년 전부터 대뇌졸중 희생자들이 느낀다는 거 알겠지? 그리고 these are 이러한 것들이 바로 are 뭐냐면 what are called 불리는 거야. 뭐라고 불리는 거냐면 minor or little strokes 소뇌졸중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dise는 뭘 얘기하는 걸까? 뭐가 지금 소뇌졸중이라고 불리는 거야 여기에서? 이 앞에 내용 중에서? 그치? 몇 년 전부터 느꼈던 몸의 약함에 대한 일시적인 공격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디즈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소뇌졸중이라고 불리는 거겠지.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디즈란 건 지금 복수명사를 받는 거잖아. 그래서 정확하게는 어택스를 받고 있는 거고 좀 길게는 temporary attacks of weakness of the body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괜찮지? 그리고 이것들이 이긴인데 뭐냐면 해서 보호 자리 지금 완전히 들어갔어.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려지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what are called. 그치? what 다음에 수동태로 나왔지. 그치? 불려지는 것들이다. what are called. 그리고 뭐뭐라고 불려지다라고 할 건데 여기 as 같은 거 쓰지 않잖아. 이거 무슨 자리야 지금? minor or little strokes가? 목보 자리야. 목보 자리. 우리가 원래 be called 다음에 명사 나오면 뭐뭐라고 불리다라고 해석하잖아. 그치? 오형식으로서. 그래서 얘는 그냥 BPP 뒤에 명사가 나왔거든 이렇게. 근데 사실 목보 자리로서 쓰인 명사인 거지. 알겠지? 됐지?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더라. 그런데 one here 누군가가 우리 주어 자리 원이 나오면은 그 누군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지금 그 하나가 나머지 전조 증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왔어. 그치? 실제로 그 대뇌졸중이 발달되기 몇 년 전에 이렇게 조그만한 어떤 작은 공격, 몸이 약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작은 공격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바로 소뇌졸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다음에 4번으로 가보면 누군가는 hears 들어. 근데 어떻게 듣냐면 less 덜 들어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덜 듣는데. 그래서 문장이 끝났지? 이 대은 뭘까? 뭐에 대해서 덜 들을까? 방금 위에서 나왔던 소뇌졸중에 대해서 덜 듣겠지. 그러니까 덜 듣는다라는 얘기는 잘 모른다는 거겠지 사람들이. 그치?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잖아. 사실 뭐는 누군가는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이 소뇌졸중에 대해서 거의 잘 듣지 못한다는 거잖아. 그치? 조금밖에 못 듣는다는 거야. 왜 그럴까? since 왜냐하면 이유잖아. 왜 그러냐면 it is the big strokes which often kill 이라고 나왔는데 무슨 구조야 보니까 it is랑 which가 묶이는 이때 강조 구문이야. 이 위치를 대수로 바꿔도 상관이 없고, 그치? 이때 강조 구문이야. 이때 강조 구문의 해석을 어떻게 하지? 이 is 대 사이에 들어있는 게 강조된 거니까 바로 이거다. 이 대시나 위치 뒤에 이거 한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소뇌졸중에 대해서 덜 듣냐? 그치? 왜 이 소뇌졸중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냐? 왜냐하면 바로 대뇌졸중이거든. 주로 뭐 하는 것은 우리를
kill 죽이는 것은 사람들이 사실은 뇌졸중으로 죽었어 라고 하면 대부분 다 대뇌졸중 때문에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소뇌졸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거 알겠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Y 이유다. 우리가 Y는 이유라고 해석하면서 뒤에 결과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가 원인이야. 우리가 이게 원인이지? 대뇌졸중이 사람들을 많이 죽여. 그리고 그게 바로 뭐한 이유냐면 그것들이 are talked of more often 더 자주 말해지는 이유야. 뭐가 더 자주 말해질까? 그치. 소뇌졸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뭐에 대해서는 많이 말해? 대뇌졸중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해. 그리고 앞에가 원인이었잖아. 왜? 대뇌졸중은 사람들을 많이 죽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떤 이유냐면 그 대뇌졸중들이 are talked of more often 더 자주 말해지는 이유다라고 해석되는 거야. 그치? 그치? 든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적게 듣는다고 잘 모른다고 소뇌졸중에 대해서. 왜냐면 대뇌졸중 때문에 사람들이 죽으니까 대부분.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대뇌졸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것 때문에 이 대뇌졸중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이 말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이해하면 되고 여기서 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because와 why 차이점을 구분해야 되는데 앞에가 원인이고 결과잖아. 대뇌졸중이 사람을 죽이니까 우리가 대뇌졸중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why를 꼭 써주면 되고 원인 결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오브까지 써주는 게 맞아 얘들아. 왜 우리가 턱은 단독으로 못 쓰잖아. 뭐뭐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려면 턱 오브를 쓰던가 뭐 턱 아니면 누구누구와 말해달라고 뭐 턱 위드를 쓰던가 아니면 턱 about을 쓰던가 뭔가 전치사를 항상 써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대뇌졸중들이 대해서 말해지는 이유다라고 해야 돼서 결론은 오브를 꼭 써줘야 돼. 여기 알겠지? 그래서 오브까지 좀 같이 외워주면 돼. are talked 오브까지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이 구문을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면 돼? 소뇌졸중들의 특징이 쭉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대뇌졸중이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소뇌졸중도 좀 위험하잖아. 이걸 인지해야만 하는 거잖아. 이것 때문에 이거 다음에 대뇌졸중이 오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little strokes들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쭉 나올 거 알겠지? 이 소뇌졸중들은 occur 발생해. 네, 어떻게 발생하냐면 in some people 몇몇의 사람들에게서 발생을 해. 그치? 얼마 동안 for a number of years 수년 동안. 근데 뭐 하기 전 수년 동안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그치지? 뭐 하기 전이냐면 prior to the development of a big event. 그럼 big event라는 건 당연히 대뇌졸중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뇌졸중이 오기 전 몇 년 동안 몇몇의 사람들에게서 사실은 이 소뇌졸중의 반응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보면 그 뇌졸중들은 당연히 little strokes를 그대로 받고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그 소뇌졸중들은 are minor in nature. 본래, 그치? 우리가 nature가 자연이 아니잖아? 본래 약간 경미해. 그치? 약간 그 대뇌졸중보다 증상이 좀 경미해. 그리고 of varying intensity라고 하면 경도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면 되겠지? 어쩔 때는 막 세게 그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and에 의해서 뭐가 병렬되고 있어? 보어 병렬인 거 알겠니? 첫 번째 보어 어딨어? 마이너 형용사 여기 있어. 형용사. 두 번째 보어 어딨어? 그치? 우리 전치사구도 형용사나 부사 역할한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결국에는 형용사 병렬이야. 형용사 병렬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R을 넣어놨는데 사실 R가 없었어. 근데 R가 없더라도 너네가 뭐야 갑자기 and 뒤에 오브가 왜 나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더 스트록스가 첫 번째는 마이너하고 더 스트록스가 다양한 인텐서티를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괜찮지? 그 다음에 7번에 계속 가보면 number of times는 그냥 부사지. 여러 번이라고 해서 여러 번 These are missed. 이러한 것들이 놓쳐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뭘 얘기할까? 맞아. 마이너들. 이 마이너 스트록스들 얘네들이 놓쳐진다. since 그 이유가 뭐냐면 the symptoms 그 증상들이 so peculiar 너무 특이하고 그리고 of varying intensity 경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치 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라고 다시 한번 나왔어.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쭉 내용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얘도 똑같아. peculiar라는 형용사와 of varying intensity라는 전치사구가 또 병렬되고 있지. 보어 자리에서 똑같은 형태지. 아까 방금 봤었던 6번 문장이랑.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므로 it is very important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뭘까? 가져. 그럼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냐.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뇌졸중 오기 전에 항상 소뇌졸중이 오는데 알아차리지 못하잖아. 그치? 이런 특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look for them 그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알겠지?
리틀 스트록스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지. since 왜 중요하냐면 일은 다이어그노시스가 진단이잖아. 그치? 일은 진단과 일은 관리라는 것이 초기에 진단하고 초기에 관리한다는 것이 may prevent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치? 뭐를? The development of big stroke. 그치? 이 대뇌졸중이라는 것이 발달되는 데 있어서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치? 이것들을 미리 찾아내는, 소뇌졸중들을 미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도 사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 글의 또 주제가 대뇌졸중과 소뇌졸중의 뭐 차이 이렇게 봐도 되긴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제 뭐 소뇌졸중이 먼저 대뇌졸중보다 온다 이 사실이 조금 더 여기서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지. 주제를 찾을 때. 마지막 질문 23-2. 주제는 뭐냐면 A bird friendly effort가 이 글의 주제야. 너무 쉽다. 끝났다. 뭐야, 너무 쉬워. 끝났어, 진짜. 무슨 뜻이야? 조류 친화적인 노력. 진짜 할 게 없어. 조류 친화적인 노력. 근데 그 조류 친화적인 노력이란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For migrating birds라고 하면 어떤 새지? 철새. 이동하는 새니까 철새와 근데 철새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를 위해서? 이코노미, 경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조류 친화적인 노력을 여기서 그 조류 친화적인 노력이 뭔지 나오거든. 그거를 위해서 하는 조류 친화적인 노력을 주제로 봐도 되고, 아니면 사실 구체적인 예시가 뭐냐면, 시카고의 라이트 아웃 캠페인이야. 이게 구체적인 예시로 나오거든. 라이트 아웃 캠페인이란 건 불을 끄는 거야, 켜는 거야. 불을 끄는 캠페인이야. 누구를 위해서? 이 마이그레이터리 버드 프로텍션을 위해서, 이 철새 보호를 위해서 불을 끄는 거야. 이제 실제로 왜냐면 그렇게 나오거든. 시카고가 그 철새가 이동하는 그 경로 한가운데에 사실 위치되어 있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막 엄청 고층 빌딩에서 막 불을 켜고 밤에도 이러면 얘네들이 그 날아가는데 좀 방해가 될 거 아니야. 뭐 방향을 못 찾을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니면 부딪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겠지, 그치?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려고 조류 친화적인 노력을 한 거야. 그게 뭐냐면 시카고에서 이제 밤에는 불을 끄는 조명 끄기 캠페인을 연 거야.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새들의 뭐 사망률을 낮추는 건 당연한 거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경제도 도움이 된다라고 나오거든 여기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불을 끄므로써 사실은 이제 전기도 아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조류 친화적인 노력을 조류 친화적인 해야 한다까지도 아니고 그냥 조류 친화적인 노력에 대한 얘기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서 시카고에서 한 이 조명 끄기 캠페인이 나왔다라고 알아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시카고가 2번부터 나와. 근데 이제 1번에는 시카고가 아니라 그냥 도시들이 주어거든, 도시들. 근데 도시들이 하버가 동사야. 하버가 명사로 무슨 뜻이지? 항구. 하버가 항구잖아. 근데 동사로는 무슨 뜻이지? 품다란 뜻도 있고 뭐뭐에게 거처를 주다란 뜻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잖아. 내가 어떤 도시가 새들을 품고 있다는 얘기는 새들에게 거처를 주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도시들이 지금 거처를 주고 있어. 품고 있어. 누구를 아니면 누구에게 지금 거처를 주고 있는 거야? Impressive diversity of birds. 그치? 엄청 막 놀랄만한 인상적인 어떤 다양한 새들에게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놀랄 만큼 어떤 다양한 새들에게 지금 도시들이 거처를 주고 있는 상황이 알겠지?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그냥 다양한 새들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뜻이겠지. 다양한 새들이 도시에 살고 있다. 그리고 보스 A 앤드 B잖아. 예를 들어서 레지던트 새일 수도 있고 마이그런트 새일 수도 있고 둘 다 지금 명사야. 레지던트는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거주자니까 보통 텃새, 거기에 살고 있는 새니까 텃새라던가 아니면 마이그런트는 그치 자체가 이제 그 철새라고 아예 명사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텃새든 철새든 다양한 새들이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 거. 비록 뭐할지라도 그냥 비록 뭐할지라도 많은 종들이 are in decline in urban areas. 우리 도심 지역에서 지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은 새들이 지금 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에서는 아까랑 얘기한 거랑 똑같다. many species가 주어고 are가 동사고 보어 자리에 지금 전치사구가 또 나온 거잖아, 그치? 아까 앞에서 좀 조심하라고 얘기했었지? 보어 자리에 단독으로 형용사도 당연히 되지만 이렇게 저렇게 전치사구가 형용사처럼 들어갈 수 있다, 알겠지? 이거 안전한 거지, 얘도? 그 다음에 계속 가보겠더라. 특히 시카고라는 도시에서는 이제 시카고가 나와. 여러 도시들이 물론 새들이 많지만 특히 시카고에서는 the 5 to 7 million birds라고 하면 몇 마리야? 500만 마리에서 700만 마리. 왜 그러세요? 500만 마리에서 700만 마리의 새들. 근데 종은 어느 정도야?
250종이나 되는, 그치? 250종이나 되는 500만 마리에서 700만 마리의 새들이 pass through the city. 그 시카고라는 도시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지. 됐지? 엄청나지? 언제 특히 during peak migration times in fall and spring. 가을과 봄에 있는 뭔가 이주하는 절정기에, 그치? 이주하는 그 가을과 봄이 특히 이주하는 절정기인 것 같아. 이때 막 대부분 다 이주를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때 이렇게나 많은 새들이 사실은 시카고를 통해서 지나간다는 거지, 그치? 됐지? 그 다음 계속 가보겠더라. 또 city라는 거 이제 시카고 얘기가 여기서 이어지면 돼. 그 시카고라는 도시는 sit하고 있다. 어떻게 해석하면 돼? sit? 위치되어 있다. 앉아 있는 거니까 자동사로서. 그치? 그 시카고라는 도시가 위치되어 있어. 앉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스맥 대비 무슨 뜻이었어? 정면으로라는 부사죠. 정면으로 앉아있어. 정면으로. 됐지? 어디에 정면으로 앉아있어? in the middle. 가운데. 근데 뭐의 가운데야? 이 미시시피 플라이웨이라는 거의 가운데에 정면으로 앉아있다라고 해석하면 다 알겠지? 이미 문장은 시체에서 끝났고 자동사로 지금 다 여기 부사, 전치사고 다 부사고로 끊으면 되겠지. 이렇게 했지. 됐지? 얘들아, 근데 우리가 미시시피 플라이웨이가 뭔지 몰라. 근데 사실 딱 봐도 철새들이 지나가는 그 길 가운데에 놓여있다라는 뜻이고, 모를까봐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주긴 하거든, 그치? 뒤에 이 컴마는 그래서 무슨 컴마냐면, 앞에 있는 더 미시시피 플라이웨이를 꾸며주는 동격의 컴마. 알겠지? 이 미시시피 플라이웨이라는 것에 한 가운데에 이 시카고가 지금 놓여있다고, 정면으로. 근데 그 미시시피 플라이웨이라는 건 뭐냐면, Amazing Aerial Superhighway야. 그치? 그래서 굉장히 놀랍게 하는 ING, 놀라운, 그치? 공중에 떠있는 어떤 초고속 도로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새들이 이동하는 어떤 도로란 거지. 그치? 그치? 그리고 그 초고속 도로는 커넥트, 연결하고 있어. 근데 뭐를 연결하고 있냐면, Northern Hemisphere와 Southern Hemisphere를 연결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를 연결하는, 알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정말 여기 보면 알겠지만 4대 철새 이동로 중 하나처럼 엄청나게 큰 그 이동 어떤 경로거든. 근데 이제 거기 한가운데 앞에 시카고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시카고라는 도시에 이제 새들이 많이 통과한다. 근데 시카고가 실제로 이렇게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위험한지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이렇게 한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4번으로 가보면 There are so many birds passing through 라고 했어. 그래서 새들이 너무 많대. 너무 많은 새들이 있다. 근데 지나가는 너무 많은 새들이 있는 거야. 그치? 왜냐하면 얘가 그 이동 경로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소대구문이야. 너무 많은 새들이 지나가서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그치? 그래서. 소대구문. 우리 그리고 앞에 썼잖아. 소대구문이 소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만 나와도 되지만 형용사 복수명사 나온다고 했었잖아. 그치? 아니면 형용사 단수명사 나와도 되고. 그치? 소를 쓰는 게 맞겠지? 아무튼 너무 많은 새들이 있어. 그래서 concerns가 이제 대절 뒤에 주어지. 우려. 걱정. 근데 뭐에 대한 collisions, 어떤 그 충돌에 대한 우려나 걱정. 근데 누구와 충돌하는 거야? With high-rise buildings. 고층 건물, 그치? 높은 고층 건물과의 충돌에 대해서 하는 걱정인 거지. 근데 그 걱정이 어떻게 한 거야? Have prompted가 동사로 무슨 뜻이지? 촉진시키고 촉발시켰어. The city, 그 도시, 그 시카고로 하여금 뭐 하도록? To initiate a light out campaign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석하면 그 사이로 지나가는 새들이 진짜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고층 건물에 지금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사항이 결국에는 도시한테 그럼 우리 라이트 아웃 캠페인을 하자라고 촉발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지? 됐지? 그래서 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새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지금 이 해결책을 내놓은 거야. 여기에서. 알겠지? 됐지?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 consensus가 주어요. consensus가. 그래서 수일치 여기 have로 좀 잘 맞추면 되고, 얘는 뭐 결과나 완료로서의 현재완료겠지. 그치? 그래서 뭐 현재완료가 중요한 현재완료는 아니야. 이 자리에서. 아무튼 현재완료가 나왔고, 프롬프트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구정사를 쓴 거고 지금.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이트 아웃 캠페인이 뭔지 얘가 꾸며주는 형태겠네. 그래서 지금 시카고가 라이트 아웃 캠페인이란 것을 시작하도록 촉발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 라이트 아웃 캠페인이란 거는 어떤 거냐면 꾸며주고 있잖아. aimed at, 목표로 되어지는. 알겠지? 이 뒤에 있는 요 행동들을 하도록 목표로 되어지는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PP를 썼어. 알겠지? 분사가 꾸며주는 거지. 뭐 하도록 목표가 되어지는 거야. 첫 번째는 turning off. 끄도록. 그치? 두 번째는 dimming. 그치? 어둡게 하도록. 근데 뭐를? disorienting light.
disorienting은 ing를 써야 되겠지? 길을 헷갈리게 하는 이라고 꾸며주고 있으니까 light를. 그래서 이렇게 길을 도란시키는, 길을 헷갈리게 하는 불빛을 끄거나 아니면 희미하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실 목표로 하고 있는이라고 하려면 전치사가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로는 막 목표로 하는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요 행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되는이라고 해석해야 돼. 그치? 굉장히 좀 말이 어렵네. 어쨌든 ing 안 돼. 결론은. 저기 목적어 바로 안 붙잖아. a도 있잖아. 알겠지? 전치사가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a인 뒤에 목적어 뭐 명사 있는 거 아니잖아. 알겠지? a인 대해서 외우면 돼. 한국말로는 계속 하는이 될 수 있지만 하는이 아니다. 여기서는. 알겠지? 됐지? 아무튼 됐지? 요 라이드아웃 프로젝트 캠페인에 대한 그런 설명인 거야. 알겠지? 얘네들은 불을 완전히 꺼버리던가 얘네들이 그 철새들을 헷갈리게 하는 불을 끄던가 불을 좀 어둡게 하는 캠페인이었던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단어만 조금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짐이야. 원래 짐이 사실은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 그치?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 여기서는 뭘로 쓰였어 지금? 당연히 동사로 쓰였지. 그래서 turning하고 지금 병렬로 지금 동명사로 쓰인 거고 짐이 사실은 희미한 약간 어둑어둑한 이란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동사 형용사 둘 다 가능하다라고 알면 되고 조금만 이 동사로서의 동의어를 얘기하면 그 어두워지다를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어둡게 하다를 faint라는 단어도 많이 쓰거든. faint가 아까 희미한 어두운이란 뜻이잖아. 그치? faint. 형용사로서. 아니면은 동사로서 fade가 약간 어둡게 하는, 사라지게 하는 거잖아. 어둡게 하는 거. 그치? 이런 것들이 좀 그 딤의 동의어겠지. 동사로서의 딤의 동의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고 끝나면 돼. 끝났어. 그래서 지금 문제점 나왔고 시카고의 지리적 위치,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 문제점, 새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 그래서 해결책까지, 그치? 라이다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했어.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제 바로 나오거든. 그래서 다음 문장을 가보면 스터디스, 연구를 했어. 근데 뭐에 의한 연구야? 라이더 시카고 필드 뮤지엄에서 연구를 했어. 그치? 여기에서 지금 한 연구가 뭘 보여주고 있냐. 그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란 건 앞에서 나온 라이드아웃 캠페인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그 라이드아웃 캠페인,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이펙티브,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지. 알겠지? 연구를 해봤더니 이거 되게 효과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이펙티브 효과가 있냐면 insignificantly reducing the mortality. 그치? 상당히 mortality가 사망률을 줄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거지. 당연히 누구의 사망률이겠어? 설새들, 그치? migrating birds, 이 설새들의 사망률. 그치? 실제로 그래서 이 불을 좀 약하게 했더니 아니면 껐더니 철새들이 많이 부딪히지 않더라. 그리고 계속 가보면 비록 문제 끝났고 여기서 비록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이 라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is voluntary. 뭐지? 자발적이야.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는 거야. 우리 아까 involuntary가 first의 동의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참여해라고 하지 않아. 사실은 자발적으로 끌 사람들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정부에서. 근데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companies, 회사들과 이 building owners, 이 빌딩주들이 어떻게 했어? 이 사람들이 are clearly, 분명하게 motivated, 동기부여를 받았지. 뭐 하도록? To care for the bird. 새를 돌보도록. 우리가 take가 붙으면 ove를 쓰고 care만 바로 있으면 care for를 쓰잖아. 그치? 그래서 새를 잘 돌봐주고 신경 써라 라고 이제 신경 쓰도록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해결책 이 해결책의 효과들까지 사망률이 낮아졌고 그 다음에 사실은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가보면 물론 그리고 물론 there are other benefits, 다른 이익들 또한 있었지. 이겠지. 사망률이 낮아지고 참여율이 높아지고 이거 말고도 다른 이익들 뭐가 있었냐면 including 뭐를 포함해서 있었냐면 첫 번째는 reducing energy consumption and green gas emissions. 그치? 뭐를 줄이는 거?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던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다던가 하는 거에 대한 다른 이익들도 있었던 거지.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전기를 안 쓰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난리스트는 특히란 뜻이지. 그거 말고도 특히 돈을 아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같은 이런 것들을 포함한 다른 이익들 또한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되겠지. 돈도 아끼고 가스 우리 환경도 보호하고 막 이런 것들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including의 목적어가 두 개가 걸린 거지. 그치?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하는 것을 포함하면서 뭐 이렇게 알겠지? 두 개 지금 여기 reducing과 saving이 end에 걸리는 동명사 병렬로 보면 되겠지. including 때문에 지금 여기 동명사 쓴 거겠지?